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희택 기자께서 굉장히 좀 인생에 굉장한 좀 전환점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제 몸담고 있던 세종포스트를 좀 떠나서 다른 언론사로 이제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종포스트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창간을 해서 세종시범과 함께 창간을 해서 9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언론으로서 이제 그럼요. 지역 뉴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이제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5년여 이제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세종시가 그만큼 또 많이 성장을 했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또 그 메가시티 개념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초권을 넘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범위가 넓은 취재 범위를 갖고 있는 언론사 또 DT뉴스 24로 제가 이제 그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마찬가지로 세종은 계속 중심에 두고 담당을 하면서 네. 또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좀 덕담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좋은 좀 해도 되냐고 그냥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요. 네.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자리를 옮기던 새 마음을 먹는 거 그게 이제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을 갖고 야 한번 새로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발판을 다시 만든 것 같아서 전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적당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또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저희 견제구에서 사실 다뤘던 주제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불러왔던 나비효과,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충청권을 하나의 이제 경제 생활 광역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면서 두 분이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인적 물적 교육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그렇죠. 오갈 수 있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연담화 현상이라고 서울하고 이성도시 간에 보시면 지나가다가 여기가 서울이야 어디야 맞아요, 모를 맞아요. 정도로 도시가 행정국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맞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파워풀한 핵심 요소. 저는 철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도. 예, 광역 철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철도만 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세종시가 하나의 생활권 그리고 메가시티 경제 생활권 하나의 도시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 그래서 핵심은 철도, 철도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뭐 철도가 굉장히 세종하고 연결만 잘 된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기 좀 훨씬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철도공사가 뭐 티스푼 공사라고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렇죠. 뭐 그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종시니까 좀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티스푼 공사가 아니라 뭐 하여튼 뭐 포크레인 공사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철도가 한번 구축되려면은 뭐 1, 2년이 아니고 사실 뭐 10년, 길게는 뭐 한 2, 3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공개를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왔죠.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권을 하나의 좀 광역 생활권으로 묶는 뭐 이런 몇 가지 철도가 눈길을 끄는 것 같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현실은 아니고요. 네. 세종시가 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전후 그 시기에 아마 이루어질 그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지나서 조치원을 지나서 뭐 오송과 청주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하철, 전철 이 노선이 대전 반석의 조치원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치원을 허브역으로 해서 뭐 수도권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충북선을 타고 청주공항을 가든지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일반 철도까지 이용해서 갈아타면서 대전, 세종, 충남북을 이렇게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가용을 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경제 생활권
그리고 하나의 문화생활권, 뭐 하나의 뭐 다양한 그 삶의 영역들이 그 공유되는 그런 생활권으로 가는 걸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도시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세종시 행복도시의 큰 틀에서의 광역교통, 대중교통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철도가 구축이 되면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교통망은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를 지향하면서 BRT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버스 노선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죠. 지선 버스 연결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공주, 대전, 청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안을 또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BRT 정류장과 그 생활권별 속속들이 곳곳에 연결성.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종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추가적인 보완 작업 그리고 노선은 분명히 좀 변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도 높은 노선 뭐 그리고 변형 작업 그런 보완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는 철도대로 또 버스는 버스대로 여러 대중교통들이 이제 잘 연계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공개됐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반석에서 네. 청사 간 도시철도 1호선이 네. 구축이 된다는 거. 공식적으로 박았어요. 정부에서. 오케이. 좋았어. 완공을 하지 못한 사업들은 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어요. 광역철도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노선들이 뭐 BRT 노선하고 광역철도 노선하고 먼저 얼마 전에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아마 어떤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도 건설 계획을 담아서 10년마다 발표를 하고 또 5년마다 뭐 타당성 검토 후에 변경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들에 그래서 뭐 철도망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지방 소멸 문제를 위해서 그 철도망을 또 구축하자. 급행 철도의 부족함. 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10년마다 발표를 하면서 또 5년마다 그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국가 철도망이라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나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한번 발표할 때마다 들썩이고 있죠. 네. 전국 17개 시도로 봤을 때 네. 지역 간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KTX역이 어디에 그 건립이 되느냐 또 다른 어떤 일반 철도역이 어디에 건립되느냐에 따라서 역이 건설되는 곳은 발전이 바로 뒤따른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어 왔기 때문에 역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에 있는 그 국민들의 노력들이 그리고 또 그런 물민 요구들이 아주 거세지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철도망의 장기 플랜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가 검토를 거쳐서 한 6월 정도 경에 아마 확정된다라는 뭐 그런 소식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큰 틀에서의 핵심은 뭐였다고 이제 두 분이 아마 분석을 하셨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틀의 방향성은 그거겠죠. 전국을 고속철도망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망을 비중을 어떻게 좀 안배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그럼 10년 동안에 예산 배분을 뭐 예산을 민자 영역에서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철도망을 확대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뭐 물론 이제 세종시의 어떤 그 철도망이 이번에 구축되고 반영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2011년에서 2020년까지 3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소위 광역철도 이번에 세종시에 반영된 광역철도 이 망의 비중을 놓고 보면 수도권의 96.6%가 광역철도.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하철 이 개념 봤을 때 다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점점 소멸화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중을 지방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노력은 좀 보이긴 하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쭉 자료를 다 훑어봤거든요. 네. 많이 미약해 보이고 역시
인구가 집중돼 있고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곳을 의식하지 않았었고 왜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수요가 나오겠죠. 수도권이죠. 그럼 계속 철도망을 수도권에만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깨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좀 엿봤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조한 게 지금 소득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좀 극복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비소득권 광역철도 확충하는 방안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국 광역경제권, 광역권을 주요 지점을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전국도 주요 지점을 또 2시간 내에 광역경제권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자. 그래서 뭐 충청권, 뭐 그리고 부울경 뭐 이런 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해서 좀 성의를 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울경이나 충청권이나 환영하는 입장들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이번 철도망 계획이 지금까지의 발표안보다는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충청권에서는 또 눈여겨볼 만한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지금 구축되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 구체적으로 좀 충청권 노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나요? 뭐 간략하게? 뭐 간략하게 자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간략하게 예. 말씀. 세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성과는 뭐 계속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대전 반석에서 네. 청사 간 도시철도 1호선이 네. 구축이 된다는 거. 공식적으로 박았어요. 정부에서.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BC도 잘 나왔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네. 그 정부청사까지 도시철도 1호선이 오잖아요. 네. 근데 조치원까지 또 그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아. 그 도시철도 1호선을 그대로 타고서 조치원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 시민들께서 지하철이나 전철을 한번 딱 타면은 조치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조치원까지 가서 또 서울까지 천안도 갈 수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발표된 거는 네. 조치원역까지 가서 오송, 청주공항까지 쭉 갈 수 있다는 거. 환승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을 충북선을 활용해서 복선화해서 그 철도를 타고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요 면에 있어서 되게 큰 성과를 보고요. 그리고 신탄진에서 네.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 깔리게 돼요.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가 한 90분 걸렸는데 네. 절반으로 딱 자릅니다. 한 43분이면 곧바로 대전 시민들이 청주공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가수원, 논산 직선화 사업도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서해안하고 서울을 한 번에 이어달리는 그 충남의 현안 사업도 해결이 됐어요. 뭐 이제 추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서해선과 경부선이 연결되면서 홍성에서 그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48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제 고향 홍성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끌 게 이제 화성 동탄역하고 네. 청주공항을 잇는 그 소도권 내륙선 추진에 또 불을 당기게 됐고 크게 봤을 때 충청권으로서는 되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네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네.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 일반 철도로 가게 되는 건데 뭐 네. 충남의 강경부터 시작해서 계룡시, 그다음에 신탄진, 그다음에 세종시의 부강역, 내판역을 지나서 조치원역까지 오는 네. 이 광역철도가 1, 2,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것이 2030년까지 가시화될 수 있는 국면을 열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역은 또 이제 일반 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지하철과 전철 개념이 있잖아요. 전철 개념이 정부 세종청사를 타고 내려와서 대전 반석, 대전의 지하철 1, 2호선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선이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 사업이지만 이것도 뭐 시기적인 문제는 나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조치원역에서 일반 철도를 이용해서 공주 그리고 그 청양, 부여, 보령까지 약간 관광산업철도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산업문화철도가 나중에 또 연결이 되면은 네. 뭐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뭐 관광으로든 또는 뭐 그 항공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든 또는 뭐 경제적으로 모이든 그리고 주요 명소를 찾아가든 그물망으로 좀 더 확대돼서 연결될 수 있는 큰 그림이 어느 정도는 그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한 곳은 지금 뿔이 났어요. 어디요? 충북입니다. 청주공항역도 다 연결된다겠는데 왜 그게 뿔이 나죠?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송에서
지금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안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요구를 했고. 아. 근데 청주 도심이 빠져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충북 입장에서는 지금 대전, 세종, 청주공항 철도냐, 대전, 세종 철도냐, 청주 패싱이다. 이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충북도 측 이진중 도사를 선봉으로 해서 정부의 도심 통과하는 안을 계속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뭐 지역 뉴스나 지역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외됐다, 패싱됐다. 저희가 이제 3명이 세종시에서 모임을 갖고 나서 집으로 흩어질 때 네. 김우순 기자는 예를 들어 세종청사역에서 타고 조치원역에 내린 다음에 네. 거기서 일반 철도로 갈아타고 가면 되는 그렇죠. 부분이 되는데 이승동 기자는 갈아탄 다음에 청주공항에 다시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청주 도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에 대한 당연한 단절과 그 박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가 이해가 썩 됩니다.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저희 집까지 가느니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저는 이제 세종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를 대중교통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그 시간에 따져봤을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만큼 청주하고 단절이 돼 있다 대중교통이. 아무튼 청주 시민들께서는 다소 뿔은 나 있지만 충청권을 좀 하나의 좀 메가시티로 묶는 데 있어서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굉장히 좀 뭐 힘을 실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나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작년 11월에 메가시티로 나아가자. 수도권에 집중을 견제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거대 도시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망이 좀 더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수도권에 광역 철도가 집중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도심 자체들의 그 철도망이 아주 그물망으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왜? 그 타당성 검토라면 인구가 나오고 그렇죠. 수요가 나오니까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서울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배려를 수도권 너희 먼저가 아니라 청주가 먼저야 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하고 뭐 세종하고 충남은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철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세종시만 한번 또 떼어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종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들을 그동안 정부 국토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도시 중심 쪽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종시 중심부죠. 뭐 2-4선 그 중심 상업지구도 있고 또 정부 청사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앞을 지나는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생겼다. 그리고 그 철도를 타고 조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천에 내려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이건 너무 세종시 입장에서는 꿈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성과로 보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한 90% 이상 달성을 했다. 근데 단 ITX 그 세종역을 추진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철도망 계획에서 빠지면서 좀 아쉬움을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춘희 시장이나 세종시 입장에서도 아쉬움을 살 텐데 도심과 도심에 맞닿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담화 현상처럼 맞닿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저는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상당히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이제 ITX 세종선. 굉장히 이제 세종시에서 역점을 두고 뭐 추진했던 사업이랄까요? 뭐 굉장히 이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번 제4차 철도망 계획에는 빠졌죠. 그럼 결국에는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세종시 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세종시 안은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BC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그 구간까지 먼저 연결하고 요번에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조치원까지 연장하는 아직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좀 봤던 것이었고 정부 세종청사 여기서 끊고 거기에서 내판역까지 선로를 새로 깔아서 거기에서 이제 뭐 ITX라든지 무궁화호를 연결을 해서 조치원과 수도권으로 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좀 잡았던 것인데 요번에는 사실상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구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정부안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반드시 10년 안에 무조건 완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10년 사이에 완공을 하지 못한 사업들은 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어요. 아무튼 ITX 세종선 자체는 지금 정부 구상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광역철도는 고무적이지만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은 사실상 세종시에서는 빨간불이다. 자초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네. 뭐 정부 구상에는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좌초됐다고 봐야죠. 아, 네. 저는 좌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희망사가 아니에요? 아니, 뭐 희망사항이라보다도 여러 가지를 역건을 따져봤을 때 네. 지금 세종시가 여기에 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지금 철도망 계획에 담긴 거 이거 추진해야 돼요. 또 이것까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춘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 내판역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기차는 경부선을 활용해요. 근데 그렇죠. 경부선 같은 경우는 세종시만을 위한 경부선이 아니에요. 지금 천안, 평택 그리고 대구에서 올라오는 대전에서 올라오는 되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판역에서 이동하는 그 기차가 낄 틈이 없어요. 내판역에서 빈 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KTX 세종역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뭐 국회 세종산등도 생길 것이고 뭐 수요 급증 그리고 국가 행정부가 다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KTX 세종역은 지역 갈등 요소만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손쉽게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다. 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판역 ITX 내판역 세종선 같은 경우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6월 말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공청회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합니다라는 것이 선포가 될 경우에 국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국회 세종의사당은 철도와 또 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책 결정가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게 없다고 보면은 지금 정책 전문가들, 교통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단순화시켜서 직선화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국회가 생기면 이거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셈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는 좀 남아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또 이승훈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KTX 세종역 지금 무산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KTX 세종역 국토부가 작년 7월에 아직은 안 된다. 좀 더 여건이 성숙되고 주변 지역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뭐 근거들을 마련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유보적 판단을 한 그 부분도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한번 6월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이 철도망 계획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 세종역이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사실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만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해요. KTX 세종역 같은 경우는 굳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국가와 이제 협의만 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내용인가요? KTX 세종역은 작년 7월이 되게 고비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아주대 산학협력팀 그 세종시에서 의뢰한 그 용역팀에서 분석한 결과 BC 비용 평입비가 0.86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2017년에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했던 0.58보다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금남면 발산이 그 일대, 장제터널 그 일대에다가 간이역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는데 바로 국토교통부가 바로 제동을 걸었었죠. 그렇죠. 이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세종시가 약 1,500억 원 안팎의 그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과 함께 그 터널과 터널 사이의 거리가 그 짧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도 그렇죠. 있고 지금 주변 지역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바로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했다가 갑자기 또 슬퍼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작년에 좀 됐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철도 건설법상에서는 관련 법상에서는 실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세종시가 원해서 KTX 세종역을 할 수는 있지만 전액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또 하나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는 아. 다시 검토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건 뭐겠어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국회 세종 위상이 내려왔을 때의 도시의 어떤 기능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했을 때 KTX 세종역을 국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해보자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심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충북도하고 지역 갈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가 별로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역사 하나만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에 담길 필요도 없다. 일단 하나 큰 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인근 오송역의 퇴부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종역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충북도와의 지역 갈등을 무너뜨리는 허무는 순간 그냥 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의외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청주의 도심 광역철도 연결. 그거 어떻습니까? 요 카드. 아니 그거를 근데 세종시에서 무슨 힘으로 그거죠? 아니 정부에서. 근데 어쨌거나 정치권도 그렇고 지자체간도 그렇고 딜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딜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뭐 접근하는 것도 충북도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뭐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딜하는 것도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에서 계속 추진했던 ITX 세종선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산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좀 세종시의 입장은 어떤지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일단은 뭐 계속 추진했던 것들이 철도망 계획에서 빠졌는데 그래도 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청사하고 주치원 오송 연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 그걸 열어둔 것이다. 기회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춘희 시장이 그렇게 지금 언급을 있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 수요를 반영한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해서 철도망 계획에 넣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검토 그리고 뭐 기본 계획 수립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남북축으로 반석, 정부청사, 조치원으로 광역철도가 가장 큰 골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종시의 구상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단 끊고 세종청사에서 조치원까지는 현재로서는 BC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끊자. 그리고 신탄진, 부강, 내판, 조치원으로 가는 거의 무궁화호, 뭐 또 새마을호가 다닐 수 있는 이 일반 철로에 ITX라는 새마을호보다 조금 더 빠른 그 열차를 넣어서 서울까지 접근성을 좀 강화해서 또 그 구간에 보면은 어찌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역을 하나 더 그쪽으로 빼든지 아니면 그쪽에 하나 역을 더 신설하든지 해서 일반 철도 기능, 좀 약간 고속철 기능을 해보자라는 하나의 병행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축이었는데 한 개 축이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현재는 봐야 되는 건데 이 안 자체가 어쨌든 이거는 국비 전액으로 가기 때문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없어요. ITX 세종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된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이게 BC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교통연구원이라든가 정책 전문가들은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작년 7월에 아주대 산학협력팀 조사 결과에서는 KTX 세종역이 0.86, ITX 그 세종선이 0.83. 그래서 조금 낮게 나왔지만 뭐 이것도 점수가 아예 안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라는 변수가 있는 것을 봤을 때 ITX 세종선을 세종시 입장에서는 또 공언도 했었고 내판으로 틀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어떤 세종 시민들의 그 어떤 역풍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놓을 수 없는 6월까지 놓을 수 없는 세종시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1이에요. 1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경제성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0.9를 봐요. 그래서 0.86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완전 거의 다 한 거죠. 그래서 KTX 세종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타당성이 좋다. 그렇다면 KTX 세종역을 원하세요? ITX 세종선을 원하세요?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죠. 둘 다 다요? 네, 아니, 그런데 KTX 세종역과 ITX 세종선이 둘 다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세종시 인구라든지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 보고 KTX 세종역은 2025년까지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근데 지금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ITX 세종선은 차선책으로서 끝까지 고속철을 세종시에 청신호를 켜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와의 끈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계속 잡고 가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주역이 정치적인 면에서 활용되는 것도 많아요. 뭐 악용인지 이용인지 활용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많이 어필이 됐고 정치적인 면에서 다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적도 많고. 근데 KTX 세종역은 분명히 상징성도 띠고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수도권의 접근성도 있겠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의 상징성도 있다.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것도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ITX 세종선이나 KTX 세종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제4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되면 또 이것을 필두로 해서 역이나 아니면 선로가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좀 체크해봐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가철도망 계획은 6월 말까지 그 4월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 발표됩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반성역에서 조치원역까지 광역철도, 전철이라든가 지하철 개념을 같이 포함한 그 도시철도가 연결이 될 때 어느 역에서 설 것인가가 이제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표면 위에 드러난 것은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는 반성역, 그 다음에 KTX 세종역 후보지로 그렇죠. 검토되고 있는 금남면 발산이 쪽, 그렇죠. 그리고 대평동의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역, 그 다음에 나성동의 나성역, 그 다음에 정보세종청사역,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콕 집어서 용역 안으로 이제 된 것이고, 근데 이것이 반드시 된다, 이거는 또 장담할 수 없고요. 그 더욱이 정보세종청사에서 조치원역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그 육생활권에 역이 하나 생긴다. 그다음에 조치원역으로 가기 전에 조치원에 하나 더 여기 생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왜 그 오해가 빚어졌냐면 대전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지도를 내보내면서 빨간색 원으로 된 역을 표시한 지도를 내보냈어요. 이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역을 지도상에 보니까 육생활권이네. 이렇게 보니까 조치원이네. 이렇게 되니까 벌써부터 그쪽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벌써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절대로 노선이라든가 정차역 이게 안 나온다. 큰 틀의 그림만 그려지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들을 보면서 하나씩 그려진다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은 물론 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부작용에 기름을 벗다. 공식적으로 괜히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합류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 분명 철도망 계획이 발표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부동산 관계자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나는 역에 통근을 하고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빨리 속도를 내서 실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강구를 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목표 시점을 또 잘 봐야 되는데, 반석에서 정보세종청사까지는 2029년까지를 목표로 그 BC를 산정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세종청사에서 조치원역까지는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30년 이후로 한참 뒤로 밀려날 수 있고, 2031년에서 204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 재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거, 시기적인 부분들도 너무 장밋빛 미래로 받아들여서 혹시나 이제 그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동산 얘기만 믿고 또 뭐를 덜컥 또 막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큰 그림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세종사당이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시도보다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좀 더 사업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아까 티스푼 공사 얘기도 했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만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논의의 중심은 거의 남북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서축에 있는 시민들은 불만이 그렇죠. 생길 보람동이나 수밖에 없거든요. 삼생활권, 사생활권. 삼생활권 쪽하고 그다음에 그 일생활권 끝쪽, 이생활권 끝쪽, 이쪽은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앞으로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보령선이에요. 보령선이 보령, 청양, 부여, 공주를 지나서 세종으로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공주에서 조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철도망 계획에는
공주에서 조치원을 해 있단 말이죠. 근데 세종시는 뭐였냐면 공주에서 정부 세종청사역으로 연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역에서 내판역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일반 철도가 다니는 거죠. 일반 철도, 무궁화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요 충청권 그 관광지들을 열차로 다닌다는 그런 개념으로 2030년 이후로 본 건데 그럼 약간 동서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선이 공주에서 장구면을 거쳐서 조치원으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도 대단히 중요한 또 세종시 철도망에 있어서는 중요한 항목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변수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 사업이라는 게 교통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령선이 추가 검토 계획에 들어간 게 뭐 고무적이죠. 그렇지만 수요 문제.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지난번 방송할 때 철도 관련 방송을 할 때 수요가 너무 없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부정적으로 좀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전에는 충청권 산업문화철도라고 불렸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보령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볼 수 있어요. 추가 검토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빠진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또 5년 뒤에 변경돼도 들어갈 수 있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3사 생활권의 동서축을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지하철, 또 도시철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는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령선이 당장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기는 힘들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최소 5년 정도 뒤에 있는 뭐 또 다른 추가 계획이라든가 뭐 그럴 땐 충분히 포함될 여지는 있다. 그거에 따라서 세종시의 십자축이 이제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네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이거는 철도 구축 계획하고는 뭐 다소 이제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 세종시의 전체적인 좀 대중교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BRT가 이제 세종시의 대중교통 뭐 체계의 핵심이라고 지금 흔히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대전 반석에서 정부청사 또 그리고 오송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핵심인데 앞으로 광역철도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노선들이 뭐 BRT 노선하고 광역철도 노선하고 겹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지하철 노선이 핵심 도로망을 따라서 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반석역에서 정부청사 조치원으로 가는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 안 자체도 그 그림만 놓고 보면 선만 그린 거 놓고 보면 BRT 노선하고 거의 같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요가 과연 나오겠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BRT는 현재의 도로 위의 지하철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무신호 통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가 없이 고가를 지나가기로 해서 정시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의 지하철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결국 2030년 완성기 그 시점을 목표로 한 광역철도 그 시기에 신도심 인구가 50만 목표잖아요. 그 인구 수요에 맞춰서 두 개 광역철도와 BRT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가 광역철도가 좀 더 빨리 들어오느냐 아니면 2030년 이후로 밀리느냐의 중요한 어떤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너무 중복이 되다 보면 광역철도가 지금 생겨봤자 적자가 나오면은 시 재정, 그다음 시민혈세가 또 고스란히 또 그렇죠.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BRT는 세종시 대표 교통축이에요.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같이 다녀요. 교통축인데 어쨌든 수요면에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네. 생길 거지만 그 BRT는 어쨌든 세종시의 자랑이에요. 성능이 우수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도시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버스 정시수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BRT 도로를 해놓고 도시 구상을 담았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BRT 같은 거예요. 슈퍼 BRT 같은 거예요. 그보다 이상이 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 문제는 여기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시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BRT 그 노선이 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시민들이 있죠. 생활권별로. 이분들이 BRT역까지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이동,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작업이 그리고 뭐 노선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BRT도 세종시의 핵심 축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광역철도하고 BRT가 뭐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관계 정립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이순동 기자가 언급한 대로 반석역에서 조치원역까지 먼 미래의 광역철도, 도시철도와 그리고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BRT가 같은 지하철이다라고 일단 좀 세종 시민들은 받아들여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서축이 사실상 철도망이 없다라는 현재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동서남북으로 링으로 1, 2, 3, 4, 5, 6 생활권 어디든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20분 이내에 최소한 기점까지는 도착할 수 있는 망이 이미 올해 1월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서 2022년 충남, 충북, 대전까지 BRT가 그물망으로 또 요금도 하나로 그렇죠. 통합이 되고 이런 그 광역 그 버스망이 같이 구축이 돼서 광역 철도망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흘러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숙제는 결국 그 링으로 연결된 그 BRT 중심 도로에서 1, 2, 3, 4, 5, 6 생활권의 외곽부까지 어떻게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어떤 교통의 그 사각지대가 없이 저쪽은 교통이 좋은데 우리는 왜 교통이 안 좋아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뭐 지선버스라든지 또는 그 수요응답형 지금 이제 시범 사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생활권부터 하고 있죠. 셔클 어플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택시처럼 달려와서 그 버스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그 이동시켜주는 그런 셔클 버스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또는 공공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어울려서 결합이 되도록 그물망처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세종시 교통망이 너무 자가용 중심의 그런 그 교통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형 어떤 교통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싶습니다. 어려워. 지금도 굉장히 뭐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뭐 도입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 세종시에서 앞으로 좀 광역 철도까지 정말 이렇게 구축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래 교통 수단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오늘 이렇게 해서 얼마 전 발표됐었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한 뭐 미래 이제 세종시의 교통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6월 달에 이제 철도 구축 계획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앞두고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세종시라든지 혹은 또 관계기관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한마디 있다면 뭐 견제 한 방씩 날려주실까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주목하고 네. 싶은 게. 그 수도권과의 연결성, 그리고 인근 중심 도시와의 연결성. 분명히 철도망 구축이 필요해요. 그죠? 선택사항 아니에요. 필수 요소예요. 티스폰 공사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정말 늦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시 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철도망 구축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늦춰지지 말고. 그러니까 기존의 철도 사업들은 계속 늦춰지고 그러니까 액면가로 좀 추진이 좀 더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많았지만 그래서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의미로 견제구 한 방 날리겠습니다. 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요소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았던 것 같고요. 희택 기자 던져주시죠. 수도권은 광역 급행철도 GTX 열풍으로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에 지방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를 볼 수 없는 전국의 광역철도망의 96.6%가 지난 철도망 계획에서 수도권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철도망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철도는 곧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광역 철도망은 이제 그만! 거창해. 행복도시에도 철도 시대가 열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 선로 방향과 역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핵심인 BRT와의 연계성도 잘 고려되기를 바라고 저희 견제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